안녕하세요. 건강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행하는 것 중에 약간의 오류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는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약국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컴퓨터도 없었고 대부분 의료 정보나 건강 정보를 입수하는 형태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신문을 두세 개, 심지어는 4개도 보던 시절인데요. 신문에서는 가벼운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도이고 좀 더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접할 수 없어서 킴스나 임상약학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를 돈을 주고 구독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자료들 속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고혈압 기준을 150 이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한 10여 년 이상 지나서 어느 해부턴가 140만 넘어가도 고혈압이라고 판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더라고요. 한때는 적정 혈압을 본인 나이에 100을 더하면 된다 라고 하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나이 먹으면 혈관 탄력성이 줄어드니 나이 먹으면서 기본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건강검진상 다른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이 한 60, 70쯤에 혈압이 150 정도 나왔다고 꼭 혈압약을 먹어야 하느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주기도 하는데 그 WHO조차도 활동비나 경비를 다국적 거대 큰 제약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WHO에서 고혈압 기준을 150에서 140으로 낮추어서 권고하면 수치 10 차이로 전 세계 인구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제약회사의 혈압약 매출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나겠죠. 혈압약 부작용은 여러분들 처방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설명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임상실험까지 다 마치고 시판하는데 10년, 15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임상실험에서 나타나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시하고 시판되었다가 1, 2년 내에 치명적 부작용으로 퇴출되기도 하잖아요. 치명적 부작용은 없지만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혈압약이라도 그런 약을 5년, 10년 먹다 보면 그런 화학약품은 결국 우리 인체 세포막에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 억지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삶의 질은 결코 높아지지를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80대 이상 넘어서도 스스로 은행 업무도 보러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해서 남은 여생이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어떤 때는 일반인에게 약간 어려운 전문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의학 지식을 높여서 스스로 본인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보다 보면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적절히 대응도 할 수 있거든요. 혈압도 만성적인 염증으로 보거든요. 혈관을 이루는 세포막에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이 끼게 되면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튕겨나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혈관 세포막은 탄력성을 잃게 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는 1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씩 늘어난다고 해요. 몇 개월 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6년 정도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이제 불과 6, 7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건강에 아주 취약한 경우라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벼운 경질환이나 경계성 질환일 때는 가급적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과 좋은 영양요법, 또 인체 친화적인 한방요법, 자연요법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의학에 관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